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취재되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어떤 테마 취재해 주셨는지 키워드 먼저 제시해 주세요. 네, 하루 종일 들으셔서 귀가 아프시겠지만 네, 그래도 그 섹터는 빼놓을 수 없겠다. 맞아요. 한쪽에서 한도체가 아닌 반도체입니다. 한도체가 아닌 반도체 네. 오늘 갖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늘 어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하루였는데 그럼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보시는 반도체주 요 섹터의 포인트, 지금 상황에서의 강점은 뭔가요? 네, 일단 강한 뭐 배경 이런 거는 뭐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연초에는 AI가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움직였다. 근데 네. 보통 AI 하게 되면 지금까지 거의 테마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AI가 과을 뭘 한다고?라고 하면서 전혀 딴 세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저희 어떤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그거죠. GPT를 통해서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쓰기 시작한다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용되는 게 AI구나라고 보는데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얘기는 4차 산업혁명을 끌어올릴 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했던 게 S&P 기업의 대부분을 한 수익을 30%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AI가 이끈다라고 하는데 AI가 그러면은 하나의 칩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이 들어가든 어떤 여러 가지 연산 능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냥 AI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를 보강해 줄 게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 이어지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영역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칩도 중요한데 칩을 보완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격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지금 업황은 뭐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지면서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진한 현상들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요인들로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흐름들이고 게다가 또 사이클 산업은 안 좋을 때 사야죠. 그런 상황 쪽에서 뭔가 기폭제가 나오는 미국 쪽에서 변화를 보고 같이 이어졌다라는 쪽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요. 딱 하나만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었을까요? 반대로 보게 되면 2021년도 1월입니다. 저희는 그때 주가는 9만 원대 이상으로 가면서 9만 전자를 환호했었을 때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팔기 시작했고 네. 한 2년여 동안 계속 팔다가 이제 2023년도 들어오면서 계속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지금 거의 뭐 10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판 물량에 비하면 아직까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업황의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여기까지입니다. 아, 깔끔한 정리였어요.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이 가장 무게 있게 보시는 것은 수급 논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네. 왜 반도체가 이렇게 업황도 안 좋은데 움직이는가라고 네. 했던 기폭제가 어떤 쪽이냐라는 쪽이 더 중요한데 장황했었죠.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 질문을 드렸어요. 정말로 저희가 9만 전자에서 뭐 10만 전자 이야기하다가 7만 전자 이야기도 한참 하지 않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업황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갈게요. 이게 중요하긴 하니까요. 사실 바닥이다,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있었잖아요. 반도체도 리포트를 보면 항상 그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바닥이란 이야기요. 그런데 네. 지금부터 서서히 움직이는 게 연관성이 있나 연결고리를 지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파라치에서 한 두어 번 정도 다뤘었죠. 반도체 맞아요, 쪽은. 네. 이제 갖고 나올 때마다 시청자분들 반응이 그랬을 겁니다. 에이, 또 어디서 사기? 예. 이런. 또 반도체. 네. 기다림의 시간 길다고 하겠지, 시간이 많으면 괜찮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들 솔직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반도체야? 라고 하지만 지금 또 돌아와서 생각하게 되면 또 반도체 했었을 때 샀어야 됐네. 라고 하는 그때가 얘기가 적기였다. 예, 맞아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까지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재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70조라고 합니다. 아직 재고가 큰 변화 없다고 하죠. 근데 정점은 찍었습니다. 정점은 찍었는데 여전히 재고가 그렇게 됐다라는 쪽이고 또 하나 감산한다고 그러는데 반도체 가격은 왜 안 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또 미묘하게 보시면은 DDR4가 있고 DDR5가 있죠. 네. 지금 재고 쌓이는 건 DDR4입니다. 그리고 5는 이제 재고가 10%도 안 된대요.
그러면 사파이어 이거 출시된 거죠, 대표님? 다 돼서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속도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조사 입장 쪽에서도 낼 때 가격을 맞춰가면서 진행하겠죠. 어차피 반도체는 공급자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 조절은 DDR5는 충분히 해가는데 문제는 이제 DDR4를 얼만큼 떨어뜨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감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수준의 Q만 살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감산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나오게 되면 재고가 떨어진 거를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벌써 저 위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선행하는 측면들이 있죠. 아하.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에 징후가 뚜렷하다고 하게 되면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화가 그런 사이클 산업이 바닥일 때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늦습니다. 주가는 이미 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보게 되면 작년 2년 전에 같은 경우는 아니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9만 전자에서 8만 전자, 7만 전자 왜 내려와? 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 역으로 보게 되면 지금이라도 준비는 해가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네. 반도체 쪽이 지금은 뭐 좀 저점에서 한 뭐 20%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아직 뚜렷한 개선 시도 없게 되면 또 차익 매물 나오겠죠.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가가 지금보다 더 두세 배로 강하게 탄력을 받을 때는 그때는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중국과 미국이 제조업 지표가 돌아서기 시작할 때는 이런 변화가 나올 겁니다. 아,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지면은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경기가 부진할 거야. 네. 중국도 리오프닝 되는데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개선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늦죠. 다들 출발해 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지난번에 드린 얘기 똑같이 다시 드리게 되면 반도체는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하. 모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으는 전략 관점에서 저희 쭉 끌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 종목에 대한 AS도 오늘 반도체 주식 중도로 이야기를 해볼 거라서 일단 마지막 질문 이렇게 포인트로 드릴게요. 강력한 종목 중심으로만 좀 짚어주세요. 반등력이 강한 사이즈가 큰 종목들 어떻게 저희 지금 시세에 보면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면은 SK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더 적자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빠지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PBR 한 배 수준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두겠죠.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실적 대비 빠른 상승을 보인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다는 건 중요하겠지만 AI 반도체의 수혜라는 점들 이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는 마감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장 문을 닫도록 할게요. 5월 19일 금요일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기분 좋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5거래 연속해서 상승, 코스닥도 4거래 연속 조용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기분 좋은 상승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수치 확인하고요. 세부적인 내용 한 단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 253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장 통틀어서 2500선 아래에서 움직였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내내 빨간불 켠 구간에서 순항했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드리겠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는 이 840선 뚫어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84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상승폭은 0.7%, 막판 더 상승폭이 두드러진 쪽은 코스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판에 한 번 더 끌어올린 코스닥 지수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셨고요. 수급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는 IT 업종 외국인만 샀다면 오늘은 기관까지 동참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상당히 많은 물량 확인이 되시죠. 기관 쪽에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연기금을 제외한다면 세부적으로 모든 기관이 오늘 매수 여력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다. 매수 우위 포지션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코스닥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갈팡질팡하는 움직임이 외국인 쪽에서 나타났습니다만 11시 이후에 방향 전환 그리고 2시 이후에 더욱더 모아가게 뚜렷 결국은 700억 원 넘게 외국인 쪽에서 사자 우위 포지션을 기록을 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오늘 사자세 역시 여기서도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 여력이 가장 강하게 발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6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오전과 분위기가 환율 시장은 좀 많이 달랐다는 점 특징입니다. 막판에 많이 떨어지면서 7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1330원에서 하회한 구간에서 오늘 마무리됐다는 부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종목별 현황 체크해 보시죠. 저희 이전에도 머니맵을 통해서 항상 많이 보는 게 투톱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향 이쪽으로 먼저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더 기분 좋은 상승세가 펼쳐집니다. 정말 눈부실 정도의 빨간불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대, SK하이닉스는 거의 4% 가깝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합니다. 반도체 투톱이 달려가면서 소부장줄도 가볍게 전반적으로 올라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이 매수세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으로도 퍼졌다는 점 하나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면에 오늘 2차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목표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에코프로가 5% 넘게 빠졌고요. LNF도 6%대 하락폭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빨갰던 반도체주 그리고 하락세가 뚜렷했던 2차전지주의 흐름이 뚜렷하게 오늘 머니맵을 통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막판에 탄력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중의 흐름은 불안정했었는데 막판에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면서 특히 네이버가 1.8%까지 올랐다는 점 특징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좀 보셔야겠습니다.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기아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1.3%대 하락률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조선, 기자재 쪽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은 삼성중공업 쪽이 특히 강했습니다. 2% 가까운 시세 형성하면서 마무리됐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 장 일단은 기분 좋은 상승, 반도체가 그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도 현란하네요. 외국인들이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이게 다 어디를 샀겠습니까? 그 반도체, 이런 쪽과 함께 기관까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니까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현선물 매수세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기존 섹터가 강했던 부분들은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워낙 반도체가 강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차원에서 그래도 반도체를 확대해서 IT 쪽, 이쪽이 다시 재조명 받는 분위기죠.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리 깔끔하게 받아봤고요. 다시 이야기하고 있었던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민수패치가 가져오신 테마는 바로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주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될까요? 거기에 대한 조언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한 2, 3일 오르니까 아유 많이 올랐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멀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2, 3일 동안에 좀 이격을 많이 벌렸던 종목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비중을 조절하셨다가 다시 눌림목대 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인데 하지만 여전히 기억하실 부분은 아직 반도체는 업황의 바닥에서 턴을 안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만약에 업황이 턴한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표님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가격 메리트를 대다수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 순환매를 활용해 봐도 좋겠다. 그리고 또 모아가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각각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그게 다 그 얘기죠. 그 안 얘기는 똑같은데 그런데 또 지금 단기 급등과 아니면은 여전히 좀 약간 생각보다 다른 종목에서 못 간 것들 이런 것도 있긴 있을 텐데 뭐 좀 시간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떤 뭐 전공적으로 가느냐 후공적으로 가느냐 또 비포 마켓을 보느냐 애프터 마켓을 보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아울러 줄 수 있는 쪽은 큰 업황이 돼야 이제 둘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쪽은 여전히
갈 수 있는 여파가 그러니까 즉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어떤 포인트로 보느냐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그러면 반도체주 내에서 딱 한 종목 고른다면 어떤 종목 오늘은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원익 QNC입니다. 오, 네.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포마켓, 애프터마켓 둘 다 합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모멘티브사에서 들어온 쿼츠 4개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덩치가 커졌죠. 이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확인되면서 나올 때는 앞으로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는 쪽으로 올해 영업이익 1,200억대로 작년보다 살짝 높은 정도 생각하는데 시총이 7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메리트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업체들보다 좀 올라가는 데는 좀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즉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아 그때가 저점이었네 할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마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약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2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AS 갈 종목에 있어서 저희 둘 다 오늘 좀 속도를 내봤어요. AS 종목군이 반도체 내에 있거든요. 오늘 많이 이 종목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먼저 AS 받아볼게요. ISC 6거래일째 상승 랠리고요. 와, 오늘 짝에서도 두 자릿대 플러스 13%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6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더 기다려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계신 만큼 이 반도체는 조금 오르면 다 오른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어서 여기서 꼭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요. 그럼 두 마디죠. 네. 네. 지금 주가가 올라왔지만 아마 한 5만 원대 근처에서는 단기 저항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흔들릴 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한간에서는 또 이게 지금 한 지분의 한 28% 정도가 사모펀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 뭐 지분 또 넘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럴 상황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실적이 빵빵해야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보다는 여전히 갈 길은 멀다라는 쪽에서 6만 원대 이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여전히 흔들리면 다시 자리는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만 원서 이상까지도 보시는 거네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KNJ 역시 높은 위치입니다. 자, 목표가를 요거는 뛰어넘은 수준인데요. 전략 고민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실적이 되는 회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프터마켓에서 대표적인 SIC 링 관련된 쪽에 강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불황이면은 비포마켓 쪽에 거치지 않고 애프터마켓만 쓰게 되겠죠. 이런 쪽의 회사 월덱스나 KNJ 당연히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는 일단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됐는데 일단 또 잠깐 차익 매물 나올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대가자라고 하게 되면 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늘릴 수 있는 자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은 계속해서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길게 보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오늘도 새롭게 반도체주 가운데 포착주 원일 QNC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전에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AS도 저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2,537선까지 훌쩍 올라왔고요. 5거래 연속 강세입니다. 분위기가 계속 다음 주에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시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